오늘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 형태인데 미지수, x가 지수에 가해 있어도 지수 함수야. 그래서 기본적인 생김새는 y는 ax제곱처럼 생긴 거고,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x는 변수 바뀔 텐데 a는 상수거든. 근데 a에서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a는 항상 양수만 볼 건데 양수 중에서도 1일 땐 또 안 됩니다. 이게 y는 ax고 지수함수에서 형태야. 얘처럼 생겨줘야 되고 a가 범위만 좀 조건이 있습니다.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면 안 돼. 그 무슨 말이냐? y는 3x제곱 형태 어때? 얘 지수함수 맞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형태 어때? 얘는 안 돼. 그러면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러면 혹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습니까? 얘 일단 지수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얘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르긴 해. 그냥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건데, 지수의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쌤 여기까지 해석해도 됩니까? 한번 닦았는데 조금 잘 안 밀리네, 지우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럼 혹시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죠, 우리?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x제곱 형태인데, 쌤이 아까 a 조건 뭐라고 했냐면은 양수이면서 1만 아니면 된다고 했어. 양수이면서 1이 아니죠. 그럼 얘도 지수함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배울 거고, 지금 뭐 쌤이랑 선행하는 거고 하늘쌤이랑 본행을 하잖아. 그럼 함수를 너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아직까지는 배운 건 조금 적습니다. 뭐 배웠냐면은 뭐 중딩 때 거슬러 가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최근에 유무리 함수 배웠죠. 결국 그 함수들은 너네가 생김새를 다 외웠거든. 그러니까 오늘 배울 지수함수도 지수함수 어떻게 생긴지 알았으니까 이런 애들의 생김새를 또 외워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쌤이랑 y는 얘부터 먼저 가볼게요. 일단 함수 형태를 그 쌤이 그릴 건데 제일 처음 배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점을 따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뿔마 1, 2에 0까지 총 점 5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x에 0 넣으면 값 얼마 나옵니까? 3의 0제곱 1 나오죠. 두 번째 1이랑 2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와. 2 넣으면 직선 형태는 아닌 것 같고 9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는 곡선 형태로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안 맞다. 이렇게 지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 나오죠. 1보다 작습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 넣어볼까? 9분의 1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얘 형태가 뭐야 얘들아? y는 3x제곱 그래프 형태입니다. y는 3x제곱 그래프 형태.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함수를 그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너네가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오늘 이 지수함수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뒤에 또 다른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함수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배울 건데, 처음에 그린 y는 3x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그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3 대신 뭐도 올 수 있냐? 뭐 2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y는 2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y는 2x제곱 그래프라는 거는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값이? 2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1은 얼마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겠죠. 근데 0은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 찍히는 거 맞죠? 그럼 일단 이렇게 생겼네? 오른쪽은?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럼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나와야겠죠? 아까 해본 것처럼. 근데 아까 이 값이 얼마였죠, 우리?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 넣어본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보다 좀 커야 되니까 여기네? 얘 값 얼마였죠? 9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4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y는 2x제곱 그래프가. 그래서 이 0보다 큰 부분은 값이 더 작아. a가 작으면은. 근데
0보다 작은 부분, x의 0보다 작은 부분 넣어버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분수로 바뀌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 y는 4x제곱까지 그려보고 그래프 형태 셈이랑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1이랑 2를 넣었을 때는 값이 더 커질 겁니다. 3x를 넣은 것보다. 근데 이 형태들은 다 무조건 뭘 지납니까? 얘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3분의 1보다 작고 제곱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넣으니까 16분의 1이겠죠? 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쌤이 정리해주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제 뭐를 물어볼 거냐? 정의형 물어볼 수 있거든요. x값. 근데 이 뭐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x값, 변수는 다 넣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x축 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의형 나왔으니까 뭐 나왔겠어? 치역도 나오겠지. 치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y값인데 y값이 중요해 얘들아. 정의역은 그냥 너무 쉽고요. y값이 중요한데 지금 치역을 보하니까 딱 뭐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절대 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근데 0도 되나요 혹시? 우리가 이 ax제곱 형태에서 x에 뭘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 있나? 0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치역은 y값은 0보다 크다야. 그러면은 얘랑 조금 같이 비교돼서 나오는 건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x가 커지면은 점점 올라가 주면 돼요. 근데 x가 작으면은 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 어디를 살짝 스친다? 스치듯이. 무슨 말이냐? x에 아무리 큰 음수를 넣어도 저 끝에 음수값을 넣어도 뭐가 안 된다고? 0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가 존재하냐? 점근선 존재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 뭡니까? x축이죠. 그래서 x축도 맞는 말이고 같은 말인 y는 0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공통점이 뭐 있어요? 무조건 뭘 지나? 0,1을 지나는 거. 그래서 y는 ax제곱 그래프 중에서 쌤이랑 3x제곱, 2x제곱, 4의 x승을 이제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얘네들에다 뭐라고요? a가 1보다 클 때 나눈 거야. 알겠죠? 총 두 가지 있거든요. a가 1보다 클 때 나눈 거고요. 일단 얘네들을 왜 나눴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뭡니까? x값이 증가하니까 뭐해? y값이 어때요? 증가하죠. 얘는 증가함수까지. 뭐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오케이, 알겠죠? 이 그래프에서 특징들이 이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쌤이랑 그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은 아까 이런 애들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A값 너네가 잘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기본 베이스야. 맞죠? 그럼 3분의 1은 일단 A가 0보다 큰 건 맞거든요. 근데 쌤은 지금 분수 형태를 그리고 싶은 거여서 1보단 작을 겁니다. 구분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한 번만 그려보고 나머지 뭐 두 개 그래프들은 대충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자. 또 쌤은 5개의 점을 넣어볼게요. 혹시 x에 0 넣어볼까? 3분의 1의 0제곱. a에 뭐가 오든지 간에 지수가 0이면 1입니다. 얘는 고정이야. 그러면 1이랑 2 넣어보자 얘들아. 1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3분의 1? 그럼 아까랑 조금 반대인데. 2 넣어볼게요. 9분의 1? 점이 좀 반대죠? 약간 대칭된 거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면 어때 얘들아? 얘가 아까 뭐였냐면은 얘였거든요. 3에 마이너스 x승. 근데 x에 마이너스 1 넣었어. 3이죠. 마이너스 2 넣었어. 9죠.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약간 좀 바로 알려주자면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지수함수에서도 함수 형태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x값이 커질 때 위로 올라가죠. y값이. 근데 이놈은 x값이 커질 때 밑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야?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점을 이거 다 따서 그렸지만 솔직히 이 A가 분순 형태 이 그래프는 얘를 먼저 연습했으면은 얘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쌤이 여기서 아까 얘라고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그래프는 무슨 차이점이 있죠? 분수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x 대신 마이너스 x가 왔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을 수 있다는 거는 y축 반대보 대칭이동 시킨 거죠. 맞습니까? y축 대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흰색 그래프가 y는 3x 그래프거든? 얘가 y축이잖아.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버리면은 누가 생깁니까? 얘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너네가 이제 이것도 한번 캐치해주면 되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왜요? 정의형 어때? 나 정의형 다 넣을 수 있어요. 치역은? 어차피 내려가봤자 제일 큰 양수를 넣어봤자 0이 안 나옵니다. 음수도 안 나오고요. 0보다 크자마자. 그럼 y가 0보다 크다는 건 전근서 y는 0도 같이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고 0,1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두 개 그래프 차이는 뭐야 얘들아? 증가랑 감소 차이입니다. 증가랑 감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수함수에서는 이것만 봐주면 돼. 왜냐면은 음수 있다는 거 안 나오고요. 0도 안 나오고요. 무조건 양수일 텐데 1보다 큰 놈이랑 1보다 작은 놈. 뭐 쉽게 말하면 정수랑 분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뭐 이 두 개 그래프는 약간 이제 뭐 엄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쌤이 이 그래프가 궁금해.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는 4분의 1x제곱이냐 아니면 2분의 1x제곱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값이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럼 3분의 1보다 값이 더 올라가려면 뭘 말해야 돼?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오고 싶을 때 어때? 이 보라색은 1을 넣으니까 y값이 더 어때? 더 커졌죠? 그럼 1을 넣었을 때 y값이 더 커지려면은 잠깐만 마이너스 1 넣을 때 값이 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더 커지려면 얘네 맞았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이네. 보라색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더 작으려면은 여기 a값 숫자가 더 작아야겠죠. 절대값 a가 더 아니지. 절대값 a 작은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분모 숫자가 작아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누가 이 가운데 연두색의 y는 3분의 1x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x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보라색이 뭐가 돼야 돼? 2분의 1 x 제곱이 돼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함수 형태를 이 두 가지로 공부한 거니까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해볼게. 잘 봐. 쌤이랑 y는 이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죠? a가 어때요?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y는 ax 그래프는 항상 0,1을 지난다고 했고 a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끝. y는 4분의 1 x제곱 그래프 y는 ax제곱 그래프네. 지수함수네. 그럼 0,1 항상 지날 텐데 근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그래프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왜 쌤이 그래프를 강조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x가 나오죠. 이 둘만 봐도. 그 뭐 나올 수 있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그러면은 y는 2의 x-1 그래프 이런 거 그려달라고 하는 거야. 뭐 그려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그래프에 뭘 물어보겠죠. 뭐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근데 그런 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뭐만 그리면 된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공부할 때는 누굴 가지고 와? 조상을 가지고 오죠? 그 조상은 아까 말한 y는 ax제곱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딱 봤을 때 x가 시간이 흘러서
x-1이 온 거니까 조상은 y는 2x제곱일 거고 얘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온 거니까 x 대신 뭘 집어넣은 거예요? x-를 집어넣은 거고 이쪽은 우리 도형의 이동 라인이야. 그럼 도형의 이동에서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봐요. 이제 이런 거 못 그린 사람 없다니까? a가 1보다 크네? 지수함수 형태네? 끝.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시키고 싶대. 근데 좀 애매한 게 그리는 게 뭐 쉬운 거 같으면서도 좀 애매합니다. 한 칸 옮길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아까 지금 0,1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냐? 0,1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오는 거니까 여기 1,1이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무리함수 시작점처럼 점을 하나 찍어놨으니까 이 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1,1을 진다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는 안 그리고요. 평행 이동시키고 뭐 대칭 이동시킬 때 그나마 점을 찍을 거면 그냥 여기가 제일 만만해. 보통 y 절편을 많이 찍어 놓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y 절편은 얼마가 되냐? x 값이 0일 때 y 값이겠죠. 0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요? 2분의 1 이렇게 찍어 놔주면 돼요. 그래서 1,1보다는 y 절편을 많이 찍으니까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자. 평행 이동을 이제 한번 배웠으면 어떻게 나올 거냐? 여러 가지로 섞여서 나오겠죠. 평행 이동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상이 평행 이동이 돼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생김새가 됐을까? 조상은 y는 ax제곱 형태. 그럼 a 얼마야 돼? 2분의 1이어야겠죠?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1보다 작은데? 지수함수인데? 감소함수?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잘 보면은 x 대신 x 플러스 2가 와버렸고 y 대신 넘어가면 y 더하기 3이 와버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니까 은근? 왼쪽으로 2칸, 밑으로 3칸 뭐 이렇게?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뭐만 지켜주면 돼? 조상이 음수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형태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만? 얘만 너네가 찾아주면 돼요. 이 점만. 그러면은 이 점 같은 경우는 y 절편이니까 x 값이 0일 때 y 값을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x가 0이에요. 2네?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인가? 그럼 해봤죠? 마이너스 4분의 11인겨? 그냥 얘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잘 봐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쌤 비교해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은 노란색이랑 연두색을 비교했을 때 둘은 좀 크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냐? 아까 나랑 y는 ax제곱 그래프에서 약간 특징도 있었지. 성질. 뭘 봐줘야 되냐? 뭐 정의역이라든지 치역, 점근선. 뭐 0,1은 이미 훼손됐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증가 감소도 볼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치역이나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점근선이. 그런데 위에 거 예시는 흰색 그래프를 좌우만 움직인 거죠. 그냥 우로 한 칸 움직인 거지. 그러면 y값 변동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이 예시는 흰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2칸 옮긴 건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3칸 내려버렸기 때문에 뭐가? 이 y는요 x축이라는 점근선도 같이 내려줘야 돼. 다시 말하면 y는 0이 3칸 내려갔으니까 점근선이 뭐로 바뀝니까? y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점근선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평행 이동을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냐? x는 지수함수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과정에서.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y절편만 따서 그래프 형태 보고 딸 거니까. 근데 누구? 얘가 중요해. y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밑으로 3칸 내렸기 때문에 점근선도 같이 내려가는 거. 알겠죠? 얘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행 이동이 이제 이런 거
정도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대칭 이동에서 이제 뭐가 어렵냐? 아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그래프 쌤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래프의 조상은 누굴까요? A는 누가 와야 될까? 얼마? 3분의 1? 3분의 1 맞습니다. 이 x에 마이너스 x가 왔기 때문에 얘처럼 이제 x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기까지 가로 필요 없겠다.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3의 마이너스 1은 뭐야? 아까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럼 조상은 누굽니까? 3분의 1x제곱이 되겠지. 굿. 그럼 잘 봐요. 3분의 1x제곱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감소함수.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거야? x 대신 뭐가 왔어? x 마이너스 2가 왔네. y 대신 뭐가 왔어? 넘어가니까 y 빼기 3이 왔네. 아, x축의 방향으로 2칸, y축의 방향으로 3칸.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별 효능이 없어요. 누구만? 얘만 잘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이미 3칸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냥 감소함수 형태 그대로 올릴 건데 누구만 신경 쓰자? 누구랑 만나는지만. x값이 0일 때 y값.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x값이 0일 때 y값은 9 더하기 10이니까 이게 3인데 뭐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x축 대칭 이동은 중요하지 않고요. y축 대칭 이동 시킬 때 점근선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당연히 얘들아 점근선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 y값 치역도 바뀌겠죠.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이너스 x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칭 이동은 아닌데 평행 이동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은 얘는 조상이 누굴까요? y는 ax제곱 형태 항상 조상 기억해줘야 돼요. y는 ax제곱 누구? 2분의 1 이면 우리 조상은 이제 뭐를 조상호라고 하죠? 평행이동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애지. 맞죠?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얘로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왜요? 평행이동을 하면은 x 대신 뭐 x 더하기 a를 넣고 y 대신 y 더하기 b를 넣잖아요. 근데 이미 뭐가 달라 얘들아? 앞에 개수가 달라.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개수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2라는 개수를 지수한테 줘야 됩니다. 조상은 누구야? 4분의 1의 4승. x제곱. 4분의 1의 x승입니다. 얘는 시간 흘러서 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2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맞지? 2를 줘버린 거니까. 그럼 이 형태에서는 뭐야 얘들아? 아까 해본 것처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너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전부 다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지수함수에서 나올 내용은 최대 최소거든요. 이거 하고 한번 쭉 책 한번 읽어줄게요. 이쪽은 조금 문제가 뭐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 할만할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최대 최소는 뭐 최근에 뭐 산술기야 포시에서 해봤지만 함수 쪽 최대 최소는 어디서 많이 풀어봤지? 함수 쪽 최대 최소?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에서 만약에 범위가 0부터 4까지래. 근데 여기가 1,2야. 그럼 범위가 아무리 0부터 4까지라고 해도 너네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제일 작은 값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면은 범위가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야. 그럼 이러면 뭐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3이랑 4가 꼭지점보다 밖에 있으니까 뭐 높이 있는 게 최대값이고 낮게 있는 게 최소잖아.
이런 느낌만 있습니다. 뭐 지수함수가. 왜냐면은 지수함수 형태는 증가 아니면 감수죠. 그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 최대값 구해달래. 여기부터 여기 최대값 구해달래. 그러면 그냥 양쪽 끝에 값을 대입해서 큰 게 최대야. 양쪽 끝에 대입해서 큰 게 최대야. 뭐 정확히 따질 거면은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제일 클 거고 감소함수는 x값이 작아야 클 텐데 뭐 그런 거 따져도 되고요. 근데 지수함수는 증가나 감소 뭐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차함수는 얘를 기점으로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잘 봐줘야 되는데 이쪽 라인 애들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범위만 정해놔서 양 끝에 값이 최대랑 최소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제 또 문제 풀어주면서 또 보여줄 텐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일단 앞에 다시 보면은 쌤이랑 설명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지수함수 형태 쌤이 알려줬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형태 배웠어 쌤이랑. 밑에 설명 나와 있죠.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형태 배운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뭐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뭐 이쪽 라인은 솔직히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설명일게요 아마. 뭐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식 못 시키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중요하긴 한데 위 책은 별로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고 쌤이랑 뭐를 한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까? 뭐를 풀어볼까? 나랑 안 했던 유형이 있냐? 큰일 날 뻔했슈. 에이씨. 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3그래프 셈이랑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수와 함수를 그리려면 조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조상이 누굴까? 아니면 질문 처음부터 잘못됐나? 지수함수는 맞지? 이미 지수함수 앞장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수함수 이게 할 거야. 그럼 조상이 뭐예요? 지수함수라고 했으면. 얘는 얘입니다. 하긴 마이너스는 어디다 갖다 버리면 될까요? 아니 마이너스는 어디서 건너온 거지? 얘가 조상이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는 어디서 가지고 와? 아까 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였어? 이런 거 있었잖아. 3분의 1의 x제곱은 뭐였어? 3분의 1의 2x 마이너스 1승의 조상이 아니었잖아. 못 만드니까. 아니 근데 얘는 5x제곱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좌변을 이항시킬게. 다시 말하면 양변의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 많이 연습돼 있어요. 왜? 조상 누구야? y는 5x제곱 그래프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근데 x 그냥 빨리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이거 왔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은 그냥 t가 바로 써주면 되잖아. 맞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오른쪽 2칸, 밑으로 3칸. 노! 점근선만 따고 여기 누구랑 만나는지. 그럼 x에 0을 넣었을 때 왜 이렇게 값이 커? 아니구나. x에 0 넣으면 얼마 나오냐? 5에 마이너스 2승 25분의 1. 쌤이 만든 거니까 아니 내 만든 거 아닌데 이거? 답이 더러워. 0 넣으면 얼마야? 25분의 1에 빼기 3배 하니까 25분의 74? 아마 이 정도? 마이너스 25는 74?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요? 일단 근데 이 보라색 그래프를 우리가 얘만 그린 거잖아요. 근데 y 대신 뭐가 y 있어? y 대신 마이너스 y가 y 있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x축 대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 보라색 그래프를 쌤이 얘들아 얘를 기점으로 뒤집나는데? 그럼 뭐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뒤집어질 텐데 뭐도 옮기냐? 점근선도 옮겨집니다. 뭐로 바뀌어요? y는 3으로 바뀔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25분의 74에서 25분의 74로 바뀌겠죠. 알겠지?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있어도 얘들아 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을 떼고 봐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뒤에 내용은 이제 함수 내용은 아니고요. 좀 다른 내용인데 얘도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뭘 배울 거냐?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에서 지수에 그냥 지수의 변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지수함수 형태처럼. 그럼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 있거든요. 뭐 쌤이 식을 써주자면은 AFX랑 AGX랑 같다 이런 형태 나올 수 있어. AFX 형태랑 AGX 형태. 무슨 말이냐? 2의 x 플러스 1승이랑 2의 마이너스 x 마삼이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수 방정식이야.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이미 풀 수 있을걸?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밑이 같으니까. 뭐끼리? 지수끼리 같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지수끼리 같은 x값을 가지고 와서 그게 해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형태는 그냥 뭡니까? fx랑 gx랑 같다. 이 형태인데요. 이 조건이 또 어떤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fx랑 gx가 같은 건데 지수가 이번에 같은 거야. 지수가. 상수로.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삼의 제곱이랑 같다. 어때요? 지수가 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밑이 같으면 됩니다. 똑같이 풀어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이런 건 조금 기본적인 형태고요. 뭐가 좀 바뀔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형태에서 지수가 어떤 다항식이 오는 겁니다. 지수가 어떤 다항식. 그 무슨 형태냐?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그냥 x로 가자. 예. 그럼 아까 차이점이 그냥 밑에 지수가 아니고 상수가 아니고 그냥 문자가 온 거야. 미지수가. 그럼 여기서 뭘 파악해줘야 되냐? 일단 지수가 같으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얘 하나 확보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더 있어요. 답이. 지수가 같을 때 말고 뭐가 같아도 돼요? 밑이 같아도 되는데 이게 밑이 같기만 되는 게 아니고 밑이 같을 때 값이 같아야 돼. 밑이 같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x에 뭘 넣으면은 지수가 아무리 어떤 숫자가 와도 값이 같아질 수 있을까? 지수가 다른데 값이 같을 수 있어. 밑이 뭐면? 0. 좋죠. 0 넣으면 0의 1제곱. 0 넣으면 0의 마이너스 3승. 어때요? 되죠. 오. 그럼 혹시 하나 더 있나요? 머리 굴려. 0은 약속한 거고, 맞지? 어떤 수를 제곱해도 똑같대, 값이. 그런 값이 또 있대. 1. 1의 제곱은 1의 마이너스 4승. 둘이 어때? 똑같죠. 오케이. 이런 거. 그냥 얘네들 못 쓰면 틀리는 거예요, 얘들 알겠죠? 기억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뭐 있냐? 쌤 지금 뭐 바꿨어? 여기서 이거 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겠어? fx랑 gx 밑이 달랐는데 이번에 지수에도 변수, 미지수가 와버린 거죠. 여기 수정해 볼게요. 똑같이 가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마3에 뭐 썼냐? x 써볼까요? 봅시다. 똑같아. 위에 거랑 위가 어떻게 풀었어? 지수 같으니까 밑이 같다. x는 2, x는 마이너스 2 됐어요. 이 경우에서는 이것도 되는 거 맞아. 밑이 같을 때도 되는 거 맞는데 지수가 같을 때 또 값이 같아질 수 있어요. 얘랑 아까 비슷합니다. 지수가 어떤 값이 오면은 밑이 달라도 값이 같아질 수 있어. 0. 그렇지. x에 0 내면 가능하니까 얘 풀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또는 x는 0까지 가능하다고. 알겠죠? 지수
방정식 라인입니다. 또 문제를 보면 또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뭐 네 가지 경우를 줬지만 이따 또 보면은 이런 또는만 조심하면 돼. 이런 건 못 풀겠냐 너네가? 또는만. 알겠죠? 그 다음 지수 방정식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거야.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때 x값 해를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어때요? 생민세가 비슷하죠? 그러면은 근데 또 솔직히 보면은 식이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복잡한 식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치환해야죠. 맞습니까? 누구 치환할 겁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서 핵심이야. 이 지수 방정식. 뭐 뒤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막 치환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2x제곱이라는 어떤 문자가 아니고요. 함수로 해석하면은 뭔 개소리냐? 함수로 해석하면은 x고요. 이 2x라는 값은 t값입니다. y값이 아니고요. 그럼 2x제곱은 1보다 큰 값이니까 얘잖아. 그럼 뭐 생각해줘야 돼? y값이 절대 뭐가 나올 수 없다?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0도 안 되고요. 다시 말하면 치환 후에 얘들아 너네가 치환 후에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치환 후에 항상 범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수 단원 공부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지수 ax제곱을 치환했을 때는 ax제곱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베이스 깔아주면 되는데 뭐 로그 함수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단원에 더 뒤에 가면은 삼각 함수도 배울 건데 그때마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환 후 항상 뭐 범위 체크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 때문에 답이 하나 걸러져. 볼게요. 일단 치환하는 거 파악했으니까 치환해 볼게요. t의 제곱 대시죠. 2x성이 t니까 마 t 마이너스 2는 0. 그냥 일반적인 인수분해야 이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까지 t는 2 또는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이 새끼 몰랐잖아? 근데 어차피 답이 또 안 나오긴 하거든요. 왜? 2의 x승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얘 못 찾아. 안 나와. 근데 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버려야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2x승이 1해 얘들아. x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방정식이랑 부등식 차이 뭔지 아시죠? 그냥 부등호, 등호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부등식에서 이런 치환 형태 말고요. 부등식에 뭘 봐줘야 되냐? 부등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쌤이 얘 풀고 싶대요. 2의 x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승보다 더 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도 결론은 얘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지수함수로. 뭔 말이냐? 이 값이랑 얘가 더 크고 싶대. 그럼 잘 봐요.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말이 되지 않냐? 왜? 얘는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일 때 y값. 얘는 x가 x 더하기 1일 때 y값이니까. 치역으로 보면은 y값을 보면은 x 더하기 1이라는 x값이 더 커야 치역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이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함수값이 크려면은 x값이 커지면 되기 때문에 부등호랑 이 뒤에 방정식을 부등식 풀 때 그냥 등호 따라가면 돼. 뭐일 때? 증가함수일 때. 그럼 뭔 소리예요? 증가함수가 아니고요. 감소함수일 때 문제가 다릅니다. 또. 생각해봐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차피 외워서 풀 거긴 한데 지금 왼쪽 값이 더 크고 싶어. 함수값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 필요 없겠다. 가자.
이렇게 위치가 돼야 이게 말이 성립하지 않냐? 왜? x가 x 더하기 1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일 때 y값.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지금 정의역을 보니까 어때? x값 볼 때는 누가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감소함수 형태일 때는 함수값이 더 크려면은 뭐가 더 커야 돼요? 뭐가 더 작아야 돼? x값이 더 작아야 됩니다. 부동호가 바뀌어요. 얘만 조심하면 돼. 다시 증가함수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그대로, 감소함수 a가 1보다 작을 때는 부동호 바꿔서. 알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부등식에서 우리가 음수 나오면은 부호 바꾸는 것처럼 감소함수일 텐데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부동호를 바꿔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치환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데요. 뭐 예시 해보고 대표 문제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지금 뭐로 나와 있냐? 쟤로 나와 있어? 에이 뭐야 이거? 뭐 쌤이랑 한 예시가 거의 똑같은데? 또 해보자 그냥. 봅시다. 이거 똑같이 시험할게요. 끄시면 안 돼. 뭐라고 했어? 범위 체크.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방정식 풀듯이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t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얘가 답이 아니고 얘랑 얘를 합쳐줘야겠죠. 얘일 때만 보고 풀 거니까. 그 뭡니까 답이? 얘로 바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 듯이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은 얘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잖아. 우리 얘 왜 가지고 올 수 있어? 무조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y값이 항상 0보다 크잖아.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썼는데 부등식을 합쳐버렸을 때 얘가 남아버렸어. 그냥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니까. 그럼 누구만? 얘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2의 x제곱이 2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끝이죠. 왜? 이쪽보다 작은 거는 쓸 필요 없다고. 아주 당연한 얘기니까. 오케이? 이렇게 답을 정리해주면 되고요. 아까 말한 건 이거야 얘들아. 만약에 얘야. 답이 바뀌어야 된다고. 부동호가. 오케이?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x승이 2가 되고 싶어.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쓸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얘가 아니라고요. 감소니까. 이렇게. 알겠지? 일단 D 거 풀고 방부두식 나오면 잠깐 쉬어볼게요. 보자. 쌤이랑 이거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 풀 때 읽기 싫은데 괜찮습니다. 그래프만 그려서 비교해주면 돼요. 그럼 쟤는 A가 1보다 작은 형태 맞습니까? 감소함수 형태네. 끝. 비교하면 되더라. 정의역 전체, 치역 양수, 정문선 Y는 0 X축. 1, 2, 4보면 Y는 3X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가 지금 Y는 3분의 1X제곱 그래프죠?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이 Y는 3X제곱 그래프는 지금 얘를 말해주고 싶은 것 같긴 한데 흰색이랑 주황색이 X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Y축 대칭이죠. 그 다음 5번은 감소함수 말하는 거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맞죠? 그럼 21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함수 형태만 지수함수 형태지 이거 뭐 무슨 문제예요? 그냥 도형의 이동 문제야. y는 3의 x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 넣을 거고 맞지? y축의 대칭이야? 여기서 y축에 대하여 대칭할 거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되고 끝. 야 뭐 지난다 얘들아? 3,k 지난대.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냐? 됐어요? 응.
여기도 함수만 지수 함수 형태지 그냥 함수 문제. 함수값은 또 언제 배웠냐? 고딩 문제도 아니에요. 대입하면 돼 얘들아. F2가 M이고 F5가 N이래요. M은 A의 제곱, N은 A의 5제곱. 근데 문제에서 F6이니까 A의 6제곱 물어봤네? 그럼 이제 지수 문제네. 마지막 답은 지수 문제였어. 얘 활용해서 얘 만들고 싶대요. 혹시 이렇게 쓰면 누구 나오냐? 밑이 같을 때 나눗셈. 지수끼리 차해버리죠. 그럼 얘는 이제 얘에서 얘 나누는 거니까 n 나누기 m이잖아. 그럼 n분의 n이 되겠지. 됐어? 근데 a 6제곱 궁금하대. 얘 뭐 해버리면 돼? 제곱 때려버리면 되겠죠. 답은 n분의 n에 제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다 함수 시험 범위였죠. 함수에서 많이 해본 건데 지금 문제가 여기 시작일 것 같아. 이게 y는 x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둘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 알려준 걸까? y는 ax 그래프의 y절편. 항상 뭐 지난다고 했죠? 1. 그럼 이제 이 b는 뭐냐?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b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x에 1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되겠죠. x에 1 넣었을 때 y 값 b. 그럼 c는요? 이렇게 따라가 주면 되는데 이 함수 값은 x에 뭐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함수 값 4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거 빼달래요. 5 빼기 2니까 3. 봅시다. 그냥 이런 것도 얘들아, 대소관계라는 거는 지수함수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지수함수 형태로 생각한다는 거는 한 그래프. 다시 말하면 y는 어떤 그래프에서 x값을 대입한 거야. 그때 함수값 b고야. 그러면은 이 a, b, c에 이 a 값을 일치하게 만들고 싶은데 a 값 형태를 잘 보면은 27, 243분의 1, 81입니다. 다 3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A는 2의 3승의 4분의 1이요. B는 예? 이거 뭐야 죽인 거 뭐야? 243분의 1은 5승이죠. 분의 1이니까 뭐라고 쓸 겁니까? 3의 마이너스 5성으로 쓰겠죠. C는요? C가 이제 저번 시간 많이 헷갈렸는데 혹시 81 여기에 뭘 넣어야 되죠? 원고 5제곱근 루트 81인데 5제곱근 81 여기 뭘 넣어야 되죠? 얼마? 5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3의 4분의 3이고요 3의 15고요 3의 4제곱이죠 3의 5분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에서 y는 3x제곱은 증가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x값이 큰 게 큽니다. 오케이? 가보자. 15가 제일 크고요. b 좀 애매하다. 3의 4분의 3승이랑 3의 5분의 4승 중에 누가 큰 거냐면은 값을 비교했을 때 4분의 3이랑 5분의 4죠. 누가 크냐? 15, 16이니까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겠네. 이 곧 지수 부등식 아니겠어 얘들아? 맞죠? 밑이 같을 때 값을 비교하는 거는 지수가 큰 게 크다. 오케이? 그래서 야 누구요? C요? B, C, A 순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읽을 거면은 A, C, B로 2번이겠네. A, C, B 337은 쌤이 아까 말한 개꿀 문제입니다. 혹시 조상 누구죠? 얘들아 조상? y는 4x제곱 형태. 다시 말하면 증가함수 범위를 측정해줘도
그냥 양 끝에 넣어주면 돼요. 맞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최소값, 1 넣으면 최대값.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남나요? 그럼 4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요? 1 넣을 거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정리하면 얘는 4분의 1, 얘는 16, 마이너스 2, 14 더하기 4분의 1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56인가요? 57?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쉬운 문제고, 그치? 340번처럼 2차 함수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생각해 볼게요. 잘 봐. 지금 쌤이랑 y는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2x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마지막 말을 보면은 최대값을 갖고 싶대요. 잘 봐요. 조상 7분의 1이죠. 얘 감소함수야. 다시 말하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지수가 변할 텐데 이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오려면은 x가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됩니다. 얘가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작은 값을 가지고 와주면 돼. 이해 갔어요 혹시? 이 값의 최대를 구하려면은 x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와주면 되는데, 그럼 이 값은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얘냐? 얘는 지금 제일 낮은 게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고 물어봤으니까 x가 1일 때 이 값이 뭘 가져? 제일 낮은 값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럼 x에 1을 넣어버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값의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7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7이겠죠. 이게 최대값 b입니다. 둘이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수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좌변이 y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쌤이랑 좀 치환을 해서 접근할 것 같고요. 치환까지 치환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일단 봐봐. 얘랑 마이너스 6 뭐 건들 게 없는데?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얘들아.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제발 중요한 거는 범위 체크입니다. 알겠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은 0까지. 인수분해하면은 뭐하냐? 인수분해 왜 해? 2차 함수처럼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 함수는 t가 3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 t가 3이라는 건 3의 x승이 3일 때 x는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근데 1 빼기 1이네요. 0. 봅시다. 너네가 배운 거 다 짬뽕돼서 나와요. 지금 보니까 3의 x제곱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수 단원이 쉽다는 걸 다음 단원 로그에서 느끼겠죠? 얘 한번 잘 해봐야 돼요. 오른쪽 바꿔주셔야 돼.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지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긴 한데 너네 3의 x 더하기 1제곱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 곱하기 3의 3승으로 묶을 수 있, 분리할 수 있잖아. 똑같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이냐? 얘는 이미 분리가 돼 있지만 오른쪽을 3의 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승을 쪼개줘야 돼요. 그럼 분의 이 새끼는 마이너스 x승이니까 분의 1로 바뀌겠죠? 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 무슨 문제냐?
양수 아닙니까? 3의 x승이니까. 지수함수 형태니까 보통 양수잖아. 예, 산수유기합니다. 답은요? 2루트 넣어버리면 약분 4, 9, 36만 남죠. 6이 12. 12 이상이니까 답은 12로 구해주면 돼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합이 궁금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슬쌤이랑 조금 수정해 줘야겠죠? 어떻게 건드려 볼까? 예, 바꾸자. 3분의 1도 바꾸자. 다시 말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겠죠? 그 다음에 루트 3. 아까 5제곱근이 5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는 3의 2분의 1승이겠죠? 27은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3승까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2분의 x 3의 마이너스 3 숫자 왜 이러냐? 곱하기니까 밑이 같을 때 곱셈은 지수끼리 합.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밑을 다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풀어버리면 돼요. 이를 곱합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2x제곱 x 플러스 6은 0까지. (3)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를 수정하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하나. 그런데 쌤 뻘짓했네요. 그냥 여기서 풀어도 되겠다 얘들아. 모든 실기합이니까 두분의 합 2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에 문제를 읽었는데 왜 체크 못했지? 54번 볼게요. 지금도 보면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아까 해본 것처럼 자 바꿔볼게요. 3의 x 더하기 1승은 3 곱하기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x분의 1 4까지. 이 과정에서 뭐 치환을 해서 풀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게 더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범위 체크하면 t가 0보다 크다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3t 얘는 t분의 1은 4까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양변에 t를 곱하죠. t 양수니까 뭐 상관없고요. 이거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요. 3, 1, 1, 1, t는 3t-1이니까 3분의 1 또는 t-1이니까 1까지. t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 x 값 구하는 거고요. 3의 x제곱이 3분의 1 또는 1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 나오려면 x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 3x제곱이 1이 나오려면 x 뭐면 돼요? 0. 둘이 더해달래요. 마이너스 1. 여기선 두근을 합하면 안 돼. 알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까 자쌤이랑 예시 들었었죠? 너네가 조금만 고민하면, 한 10초만 더 고민하면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방정식 풀 건데요. 뭐 얘는 엄청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지수가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 볼게요. x 더하기 5가 7이 되면 되니까 x는 2. 근데 x는 2 말고 하나 더 있죠.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상관없겠죠. x는 마3까지.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마이너스 1. 봅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얘들아. 지금은 그냥 x를 하나의 숫자로 봤으면 아까처럼 지수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2x 더하기 3이랑 x제곱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x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x가 변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지수 상관 안 하고 x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질 수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뭐 있냐? 0이랑 1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일단 얘 체크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그나마 나오겠죠? 걔랑 두 개 곱해주면 될 것 같아. 2항에서 풀면은
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이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 1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3. 얘는 약간 3, 4차 방정식 문제, 연립 방정식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지금 봤을 때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y제곱이 나왔잖아? 쟤를 그냥 치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은 대문자 x랑 y로 치환해볼게요. 여기서 어차피 x랑 y는 양수밖에 안 되겠죠? 범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식은 얘들아 지수가 더해졌잖아. 그럼 기억해봐. 이렇게 뭐 하면 얘가 됩니까? 곱해요. 그렇지. 그럼 기억나냐? 이런 x랑 y를 너네가 해로 생각하는 거야. 근으로. 다시 말하면 두근의 합이 12가 나와야 되고 두근의 곱이 27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이면 되지 않나요? 두근의 합이 12, 두근의 곱이 27. 이 방정식 풀었을 때 해가 대문자 x, 대문자 y입니다. 그냥 저 x랑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x 바 3, x 마이너스 9는 0, x는 3 또는 9인데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문자 x, 대문자 y를 저렇게 치환한 거기 때문에 순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y가 되는 건데요. x랑 y는 우리 뭘 치환했었어? 3분의 1의 x승, 3분의 1의 y승. 그러면은 x가 뭐여야만 3이 될까요? 마이너스 1. y가 뭐가면 9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둘이 뭐 해달래요? 제곱해서 더해달래. 1, 4 더하면 5. 아까랑 좀 다르지? 아이? 개념이,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도 두근의 알파랑 베타, x값이기 때문에 두근해야 푸는 게 아니고요. 일단 치환하고 싶죠? 그래 좀 잘 보일 것 같으니까. 5의 x제곱 치환하고 치환 후 범위 체크. 야, 바꾸자. 눈에 잘 보이죠? 근데 혹시 뭐야? 근데 1차항 어떻게 쓸 거냐, 개수? 이것만 잘 해봐. 1차항 개수 몇 t야? 마이너스 10t겠죠. 앞에 1 지수 넘어오면 5로 올 거니까. 좋아요. 어때? 인수분해 안 돼. 여기에 이제 방정식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긴 한데요. 쌤이가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x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이런 5 알파가 어떤 t값일 거고 어떤 5 베타가 어떤 t값일 거야. 그럼 이 t1, t2가 여기서의 근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5x제곱이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두근 알파 베타는 대입했을 때 어떤 t값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그 t값이 얘야. 근데 문제가 지금 여기 뒤에 잘렸지만 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너네는 여기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t랑 t2의 뭐 합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곱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수에 있는 알파랑 베타를 저기 더하고 싶대요. 그럼 지수에 있는 알파 베타를 더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곱해야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놈은 얘입니다. 그래야 누가 5 알파랑 5 베타가 곱해지면서 밑이 같을 때 곱셈은 지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1입니다. 답은. 결국 지수의 합이기 때문에 t를 곱하는 게 맞긴 했었어. 그냥 이런 겁니다. 알겠죠? 볼게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 부동호가 바뀔 수 있다. 뭐일 때? 밑이 감소함수 형태. 1보다 작을 때. 근데 지금은 밑도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 건데요. 16을 바꾸는 게 낫겠죠? 얘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바로 문제 풀자 얘들아. 지수 가지고 오고 지수 가지고 왔어. 이 상태에서 문제 어떻게 풀자고요?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반대입니다.
5x는 2, x는 5분의 2보다 크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또 천천히 풀어봅시다.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방금 문제 해봤지만 부등식에서는 x가 뭐 0일 때, 1일 때, 막 방정식처럼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부등식을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셔야겠죠. 왜? 부등호가 달라지니까. 뭔 말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랑 2x를 부등호를 얘로 쓸게요. 얘로 쓸게요. 얘 뭐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네? 지수가 크면 값이 크네? 얘는 1일 때 풀어야겠죠. 근데 부동호를 바꿨다는 거는 x 값이 작으면 값이 커지는데 왜? 감소함수니까 두 가지 나와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약분하면은 나는 이 범위 내에서 얘를 풀었더니 이것만 만족해주면 된대. 그럼 얘랑 합치겠습니다.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얘는 넘어가면은 근데 이게 부동호 차이여서 얘들아 그냥 여기서 부동호 차이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좀 써먹어 주세요. 바로 버리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죠. 됐어요? 그럼 답은 이제 얘만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밑이 x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방정식에서 말한 0이랑 1 같은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0은 안 된대 일단. 그럼 혹시 1 대입하면 어떨까? x에 1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밑을 지수함수 공부할 때 1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나눴어 이렇게. 근데 x에 1이 돼버리죠? 1의 5제곱이랑 1의 제곱 결국 둘 다 뭐야? 1, 1은 1 이상이다. 되잖아. 포함되는 거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쓰면 해봤었지? 바로 칠환 때릴게. 그래서 3의 x제곱은 t로 칠환할 거고 범위 체크 항상 자동으로 써주세요. 앞에 거 t제곱 아까 해봤지만 또 연습할게 얘들아. 1차항 계수 뭐라고 쓸게요? 그렇지. 마이너스 15t 플러스 14는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 싹 해버리면은 t 마 14 t 마 1 t 14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됐어요. 맞죠? 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는 과정이 쌤이랑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x를 구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문제가 얘가 궁금한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3x 제곱 이 안에 거를 우리가 잠깐 얘로 생각해주면 이 말이지.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를 가지고 와주면 되긴 하겠지만 쌤이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y는 3x가 그래프인데 우리 뭐가 궁금해? y값 1부터 14일 때 에이 여기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결국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함수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답은 이 둘입니다.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잖아요. 제일 작은 알파를 넣었을 때 1이 나온 거야. 제일 큰 베타 넣었을 때 14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이랑 14를 더해주면 됐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설명이 되겠죠. 제일 작은 걸 넣은 게 제일 작은 값. x값 중에 큰 걸 넣은 게 제일 큰 값. 알겠지? 중간 사이 값은 없어요.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좀만 집중해볼게요. 두 문제 남았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면은 뭐 그쵸? 이겠죠? 2차 부등식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식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시험할까요?
4x제곱을 쌤이나 t로 치환해버리면은 범위 체크해주시고 오호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는 0 이상. 잘 보자. t축입니다. t축. 근데 이 그래프 아보 형태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차피 x에 뭘 넣든 이 값은 또 모든 실수 t가 돼버리는 거겠죠. 일단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그림 상관없고요. 이 그림 상관없죠? 얘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넘어가면 약분하면 k는 2 이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활용 문제긴 한데요. 뭐 밑에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 문제는 엄청 어렵지 않더라고. 보면은 처음에 10마리 일단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 10A X제곱 마리가 됐다. 그냥 얘들아 식을 줘버린겨. 10마리였는데 X시간 후면은 AX제곱 곱해버리나봐. 그게 마리수가 되나봐요. 또 문제 뭐래? 10마리 있었는데 4시간이 흘렀대요. 4시간이. 이렇게 돼버린겨. 그랬더니 160마리 나왔대. A 준 거죠. 2로. 그 문제는 10마리였는데 1280마리 됐대. 그러면은 몇 시간 흘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28은 이게 몇 승입니까? 7제곱. 7시간 후로 가죠.